14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 14번에서는 각각의 조건의 값이 PQRS라는 조건이 있고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집합이 대문자 PQRS가 각각의 진리집합인데 A, B 중 적어도 하나가 1이었으면 좋겠다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A,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1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A의 값이 1이거나 또는 B의 값이 1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아. 이러면 A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 1인 거네.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A의 값이 1이고 B의 값은 1이 아닌 것도 또는 속에 들어있고 A가 1이 아니고 B의 값이 1인 것도 또는 속에 들어있고 A의 값 1이고 B의 값도 1인 것도 또는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표현하는 게 A가 1 또는 B가 1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적어도 하나가 1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A가 1이 되는 상황은 P도 아니고 Q도 아닌 게 A가 1인가요? 지금 이 14번 질문하신 분이 아yen가요? 현준가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P 합집합 Q를 구하면은 이거는 A가 1보다 크거나 또는 A가 1보다 작은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녀석이 A가 1인 것 같은데? 그 앞에 있는 조건은 이겁니다. 그럼 뒤에 B의 값 1이라고 하는 조건도 R하고 S를 합치면은 1보다 큰 거, 1보다 작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녀석이 B의 값 1인 거죠. 또는이라고 하는 연산기호는 합집합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이걸 찾으세요. 이걸 찾으려고 봤더니 똑같은 게 없네? 큰일 났다. 똑같은 게 없다. 그지? 이거랑 똑같은 게 비슷해 보이는 건 있지만 가운데가 다르지? 그럼 이걸 한 번 더 조작하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조작하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꾼다면은 여집합 등호로한 법칙에 따르면은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바꾸면 가운데 연산기호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합집합, R의 여집합, 교집합, S의 여집합인가? 근데 이 녀석을 어떻게 바꾸냐 이거를? 아이구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일까? 분배를 할까? 그림을 그릴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 그림을 푸는 게 나으려나? 이거 너무 그지 같은데 이건 일일하기 선생님 이게 좀 그지 같아서 지금 요 녀석의 값을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을 앞에 걸 분배할까? 지금 이 녀석의 값을 분배하려고 하거든? 내가 밑줄 친 녀석의 값을 R의 여집합한테 주고 밑줄 친 녀석의 값을 S의 여집합한테 주려고 하거든? 너무 괴로운데? 너무 괴로우니까 객관식 보기의 걸 바꿔서 풀까? 찾았다. 시선을 이렇게 보라는 얘기구나. 여기는 교집합의 여집합을 빼기로 바꿀 수 있죠. 여기는 교집합의 여집합을 빼기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P의 여집합 빼기 Q라고 쓸 수 있고 이 녀석의 값은 R의 여집합 빼기 S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객관식을 보면서 푼 거야, 선생님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8번으로 왔습니다. 18번은 지금 명제가 있는데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이 되게끔 하는 양수 A, B의 값들의 합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낙표의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니까 P의 값이 낙표가 참이라고? P의 값이 낙표가 참? 그럼 P라고 하는 집합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겠네? 또 두 번째 명제의 값이 참이라고 하니까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P의 여집합은 또 Q에 포함되는 건가? 그러면은 뒤에 있는 녀석은 둘 다 여집합을 달아주면 앞에 거 여집합 달아주면 P,
뒤에 거 여집합 따라주면 Q의 여집합이죠? 그럼 포함관계는 뒤집어져요?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다고 하니까 결론은 서로가 서로의 포함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구나.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면 P의 집합의 원소의 값은 2분의 A가 이 집합의 원소인가? 2분의 A? 그럼 이것도 원소가 2분의 A만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질문은 Q의 여집합은 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의 값이 0보다 큰 거는 Q집합. Q의 여집합은 이런 게 Q의 여집합인가? 이거의 해가 2분의 2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x축과 접하는 상황이 돼야지만 0보다 작은 녀석은 없고 0이 되는 게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가 2분의 2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은 중요한 게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A배 값은 양수라고 합니다. 그럼 판별식 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완전 제곱식이니까 판별식은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6을 선택하시라고요. 그럼 저 식은 x-3의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그걸 만족한 x의 값은 3밖에 없나요? A 값은 6인가요? A, B 둘 다 6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는 21번으로 왔습니다. 21번 문제는 A라는 집합의 개수가 필요한데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 집합에 포함되고 실수 전체 집합의 값은 또 A를 포함한다고 하니까 A라고 하는 집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0은 꼭 원소인 거네. 다른 숫자는 실수의 값들이 들어있을 건데 누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소의 개수가 지금 4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원소가 지금 4개였으면 좋겠는데 이걸 만족한다고? 아니다, 아니다라고 나와 있으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로 생각하겠습니다. 대우가 A라는 원소가 A집합 속에 들어있으면 A제곱 마이너스 2라는 원소도 A라는 집합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0이 확실하게 원소인 거잖아. 0이 원소면 마이너스 2도 무조건 원소인 거네. 또 마이너스 2가 원소기 때문에 2도 원소인 거네. 2가 원소면 2? 이제 여기 있는 숫자 3개만 가지고는 계속 반복돼서 이 3개 숫자만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숫자 나올 수가 없잖아. 2 대입해서 2가 나오기 때문에. 된 거 맞나요? 근데 원소의 개수가 4개 있어야 된다며.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네. 그 하나의 값으로 적절한 녀석의 값이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 첫 번째 생각은 A라는 숫자하고 A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이 똑같은 숫자가 혹시 있다면 그 숫자는 여기서만 맨날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 숫자는 추가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이걸 만족하는 녀석의 값이 2하고 마이너스 1인가요? 이 속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추가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원소는 무조건 이 4개만 반복될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또 있을 수 있는 모양인데?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숫자가 추가되는 건 어떨까? a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이 a가 빵 되는 거 말고 a제곱 마이너스 2가 빵 되는 숫자가 추가되어 있었으면 어떨까? a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이 빵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가? 그럼 루트 2라는 숫자가 원소면 루트 2가 원소면 루트 2를 대입했더니 빵이 원소고 빵이 원소면 마이너스 2가 원소고 마이너스 2가 원소면 2가 원소고 2가 원소면 맨날 2가 원소고 그러면 0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4개여도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할 것 같은데 또는 여기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루트 2가 써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또 뭔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가 뭔가를 빼먹으면 답이 달라질 거야. 지금까지 세 개 집합이 확보됐거든? 우리가 뭔가를 빼먹으면 틀리는 일이 발생할까봐 혹시 더 가능성 있는 건 다 생각해야 돼.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 뒤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뒤에 숫자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뒤에 숫자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0밖에 없잖아. 0은 이미 들어있고. 아까 뒤에 있는 숫자가 0인 거 생각했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생각해봤는데 그건 0밖에 없잖아. 그건 새로운 게 아닌 거고. 뒤에 있는 숫자가 2인 거? 뒤에 숫자가 2가 나오려면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야?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차피 들어있잖아. 도대체,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가 루트 2인 것도 생각해야 되나? 근데 뒤에 있는 숫자가 루트 2인 숫자를 생각해서 그 다른 숫자가 존재해버리면 원소의 값은 안 될 것 같다. 이거 세 개는 무조건 있는 거잖아, 지금. 무조건 있는 건데 루트 2가 나오는 숫자를 생각하면은 루트 2가 나오는 숫자를 생각하면은 결국 이 집합의 원소는 5개 이상이 돼버릴 것 같아. 내 말이 납득이 될까?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선생님 지금까지 찾을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는데? 답이 1번이 맞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어떡하냐? 답 몇 번인지 봐봐봐.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생각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답이 1번인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럼 모든 걸 다 검토한 다음에 빼먹은 게 없는지까지 완료해야지만 돼. 근데 이런 문제가 까다로운 거는 나는 생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생각해서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녀석이 거기 숨어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야.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네, 센서로 가겠습니다. 센서에게 쪽수 불러주세요. 122 138쪽까지. 아야. 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쪽수 불러주세요. 24쪽에 800번. 24쪽에 800번은 P라고 하는 조건과 Q라는 조건에 대해서 not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짓임을 보이는 정수인 발레가 5밖에 없습니다.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앞에 건 만족하지만 뒤에 걸 만족하지 않는 녀석이 발레라고요? 앞에 건 만족하지만 뒤에 걸 만족하지 않는 게 발레입니다. 앞에 걸 만족하는 거는 이게 앞에 걸 만족하는 거고 뒤에 있는 Q를 만족하지 않는 거는 이건가? 됐나요? 앞에 거는 이거고 뒤에 게 아닌 건 이거. 앞에 건 만족하고 그리고 뒤에 걸 만족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PQ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정수값 중에는 5밖에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PQ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생각해야 되는 거네. PQ의 합집합의 여집합? 3부터 4 사이 있는 숫자가 있고 3부터 5까지 숫자가 있고 4보다 작은 숫자도 있고 K는 4보다 오른쪽인데 K보다 큰 숫자도 있다고? 여기가 된 거 맞나요? 근데 K의 값은 4보다는 오른쪽인데 K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합집합이 아닌 녀석 속에 5라는 숫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합집합이 아닌 녀석 속에 정수의 값 5밖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K라고 하는 세입값은 도대체 어디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인 거네. 두 집합의 합집합은 5보다 작은 녀석과 K보다 큰 녀석의 값이 합집합입니다.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은 5부터 K까지가 여집합인 건가? 내 말 준비되니? 합집합은 5보다 작다? K보다 크다가 합집합이라서 여집합은 요게 지금 여집합입니다. 근데 이 범위 속의 정수의 값은 5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럴 수 있는 실수 K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K가 어떤 숫자면 5밖에 없을까? 이 집합의 정수는. 6이 되면 되나? K가? K가 6 되면 정수가 2개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K의 값은 6이 되기 전까지 5점 몇 가지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K라는 녀석의 값은 5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 5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 6은 K가 6이 될 수는 없어. 정수가 2개니까. K가 5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검토해 봤어. K가 5가 되면은, 괜찮나? K가 5가 되면, 5보다 커트면서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누구야? 5보다 커나 같고, 그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가 누가 있어? 5 하나밖에 없어? 내 말이 어렵나? 여기 K한테 5를 집어넣으면은 5 이상, 5 이하인 건 숫자 5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숫자는 5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5부터 6까지가 K값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813번으로 왔습니다. 813번은 A부터 A 플러스 2까지 범위에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3과 8 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A부터 A 플러스 2까지 범위에 아무 숫자라도, 단 한 개의 숫자라도 3과 8 사이 있는 숫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 범위 중에 3부터 8까지는 5칸인 것 같거든? 이건 5칸짜리인데 A부터 A 플러스 2까지는 2칸짜리지. 이 정도를 2칸이라고 할게. 왼쪽에 A, 오른쪽에 A 플러스 2야. 그런데 요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A하고 A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단 한 개라도 3하고 8 사이에 있으면 명제는 3이야. 어떤 이라고 얘기했습니까? A하고 A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게 모든 숫자가 다 3하고 8 사이에 있을 필요는 없어. 어떤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단 한 개의 숫자도 사이에 있으면 되거든? 그러려면은 이렇게 되면은 A하고 A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3과 8 사이에 있는 숫자는 없어. 이렇게 되면은 A부터 A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3과 8 사이에 있는 숫자 있는 거네. 되고 다 3과 8 사이의 숫자 존재하고 1에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맞나요? 그러면은 A라는 눈금이 왼쪽 눈금이지. 이럴 때는 A가 8보다 작은 거죠? 이럴 때는 A 플러스 2의 값이 3보다 큰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럼 나의 바램은 3보다는 A 플러스 2가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고요. A라는 녀석의 값은 8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등호가 들어갈지 여부가 궁금해요. 이게 등호가 들어가면은 A가 1이란 얘기인가? 됐어요? A가 1이면 이 숫자의 범위는 1보다 커나 같고, 선생님 등호를 빼먹었네? 3보다 작거나 같은 건가? 이 사이 있는 숫자들은 3과 8 사이 있나요? 아니죠? 현주 뭔가 수상했는데 방금? 아예야,
1부터 3 사이에 이 사이 있는 숫자들은 3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도 만족 못해요. 등호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의 값이 8이 되는 경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가 8이 되면 이 녀석의 범위의 값은 8부터 10까지 8보다 커나 같으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3과 8 사이 있나? 안 되네. 둘 다 모두 동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를 이용했더니 a의 값은 1보다 커야 되고 8보다 작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등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는 831번으로 왔습니다. 831번은 좀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되는 식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빵이 되는 경우는 a도 빵이고 b도 빵이었을 때만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0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a-b의 완전 제곱식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빵이 되는 거야? a하고 b만 똑같으면 빵 되는 것 같은데 세 번째 거는 절대값 a 더하기 b하고 절대값 a-b가 어떨 때 똑같을지 이 아래 값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어떨 때 저 녀석은 똑같을까? a가 0이면 똑같을까? a가 0이면 b한테 뭘 대입해도 똑같은 거니? b가 0이면 똑같을까? 그럼 a가 0이고 a가 0이어도 똑같고 b가 0이어도 똑같은 거네? 근데 a, b가 0이 아니어도 똑같을 수 있을까? a나 b 중에 0이 아닌 숫자 있어도 똑같을 수 있을까? 합과 차이값은 똑같기 힘들 것 같은데? 그지? 합과 차이값은 대부분 똑같기 힘듭니다. 오로지 저 녀석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a의 값이 0이거나 b의 값이 0이었을 때는 등호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의 절대값이 있을 때 원래 어떻게 푸냐면 양쪽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달아줍니다. 플러스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라는 녀석의 값이 a 마이너스 b고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여기서 a를 소거하게 되면 2b가 0이어서 b의 값이 0이 되는 거고요. 또는 b의 값을 소거하게 되면 2a가 0이기 때문에 a는 0이 되는 거네. 절대값을 풀 수 있는데 절대값 풀지 않고 숫자를 대입해서 똑같은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 P라고 하는 녀석은 A는 빵, B는 빵이 되는 딱 하나의 순서쌍만이 원소의 인집합입니다. A는 빵, B는 빵. 그런데 A는 빵, B는 빵이라는 녀석의 값은 Q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Q라는 집합은 A 좌표하고 B 좌표가 똑같은 점들이거든. 이거는 오로지 P집합은 0,0만 원소고 Q집합은 0,0, 1,1, 2,2, 3,3 이런 게 다 원소입니다. R이라는 녀석의 값은 A는 빵인 녀석들은 다 돼. B의 값이 빵인 것도 다 돼. R이라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실은 A, B가 똑같으면서 A는 빵, B는 빵인 녀석의 교집합이 선생님, 이거 뭐라고 쓴 거야? A는 A, B가 똑같은 녀석과 A는 빵 또는 B는 똑같다는 녀석의 교집합이 A는 빵, B는 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이에 있는 교집합이 그냥 P집합입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요? P의 값하고 Q는 무슨 조건인가요? 주어는 P가 주어입니다. 포함관계는 P라는 녀석의 값은 Q에 포함됩니다. 버릇적으로 가는 게 참입니다. 주어는 P입니다. P는 무슨 조건이죠? 네, 충분 조건입니다. 나피하고 나달의 관계입니다. 나피하고 나달의 관계인데 P하고 R의 관계는 P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R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고요. 화살표는 버릇 쪽으로 한 게 참입니다. 된 거 맞아요? 그때 납피의 값이 주어입니다. 납피의 값은 무슨 조건이죠? 네. 그럼 답은 3번밖에 없겠네. 이거는 Q 또는 R인가? 아, Q이고 R? Q이고 R인 녀석의 값은 P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Q이고 R인 녀석과 P의 값은 같은 집합이니까 Q이고 R인 녀석과 P의 값은 필요 충분 조건인가요? 양쪽 화살표 다 가겠네요. 뚫려있으니까, 둘 다 뚫려있으니까. 이해됐어? 그럼 이 문제는 중요한 건 포함 관계부터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네가 풀기 까다로웠던 거는 요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런 걸 파악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 몇 번이죠? 아예 뒤로 갈수록 깨끗한 느낌이다. 아, 절대부동식이 합쳐져 있어가지고 887번 887번이 두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습니다. A점과 B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명제 자체가 직선 L 위에 어떤 점 P점에 대해서 각의 크기가 90도이라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엄청 쉬운 것 같은데? 각이 90도인 게 강력한 힌트인 것 같은데? 중심각이 180도였을 때 원주각 크기가 90도입니다. 원의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거를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를 해석하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1,4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1,4 대충 한 여기다 점 찍겠습니다.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이 있다고 하니까 대충 여기다 점 찍을게요. 두 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는 1인가? 여기는 기울기 값이 1인 선인데 쌤은 두 점을 지름이 한 끝점으로 가지는 원을 그리려고 하거든? 두 점이 지름이 한 끝점이 되는 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 맞죠? AB가 지름이 한 끝점인 원을 그렸고 이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이 P점이라고 한다면 중심각 크기가 180도이기 때문에 어디다 선을 연결하든지 간에 원주각 크기의 값은 90도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P점은 이 원 위의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원 위에는 수없이 많은 P점들 중에 직선 위에 있는 점이 P점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건가? 근데 직선은 기울기가 3이라고 돼 있나요?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인 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선이 K가 달라질 때마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나의 바램은 어떤 P점에 대해서는 직선인 어떤 P점에 대해서는 이게 90도였으면 좋겠다는 말은 직선 위에 있는 단 한 개의 점이라도 원 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직선 위에는 어떤 점도 원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접했을 때는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원 위에 점이 있습니다. 접할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밑에 있어도 원 위에 있는 점이 존재하고요. 제일 밑에서 접해도 원 위에 있는 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기울기 마이너스 3인 선에 대해서 y절편값인 k의 값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범위 속에 있는 정수 k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원의 중심점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원의 중심 중점이 마이너스 1,2인데 거기서 직선까지 있는 거리의 값이 반지름? 반지름은 지금 x의 값이 2칸, y의 값도 2칸 떨어져 있으니까 반지름은 2루트 2짜리 원인 것 같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2루트 2만큼 떨어져 있는 이때가 정확히 마지막으로 접할 때와 위에서 마지막으로 접하는 거죠. 여기 거리가 2루트 2가 나오는 k의 값들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빵이라는 직선과 중심점 좌표 마이너스 1, 2 사이의 거리가 반점 2루트가 되는 순간에 k값들, 끝에 있는 k값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거리 짓습니다. 거리의 값이 지금 루트 10분의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인가? 그 값이 2루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속에 본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 k 플러스 1 값이 네, 4루트 오네요. 4루트 오면 루트 80? 루트 80이면 7점 몇? 7점 몇인데 k 플러스 1의 값이 7점 몇이면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을 더했을 때는 1을 뺐을 때는 마이너스 8점 몇이랑 7점 몇에서 1을 뺐을 때가 6점 몇인 거야? 내 말이 어렵나? 된 거 맞아요? 이 숫자가 마이너스 8점 몇이고 이 숫자가 플러스 6점 몇일 겁니다. 난 요 두 개 숫자 사이에 있는 k값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k값의 정수 k값의 개수가 필요한데요. k값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플러스 6까지만 되는 거니? 개수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큰 것 빼기 작은 거 플러스 1입니다. 네, 15개가 답이네요. 이 문제는 각도가 90도라고 준 녀석의 값이 원주각으로서 90도라는 걸 이해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88번으로 갔습니다. 88번은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그냥 실수값인데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PQ의 값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을 구하고 질집합을 구하고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문제를 풀라는 얘기구나.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요구한 거는 P라고 하는 질집합이 Q라는 질집합에 포함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4차 부등식이네. 개망했네. 4차 부등식은 배운 적이 없는데? 두 번째 건 2차 부등식이네? 우리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2차 부등식의 해인데 2차 부등식의 해가 4차 부등식의 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m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만약에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런 부등식이었다고 선생님이 해볼게. 그럼 4차 함수의 값은 잘은 모르겠는데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 빵 나온 게 마이너스 3, 빵 나온 게 1, 빵 나온 게 2가 되는 4차 함수가 있나 보지. 근데 우리 4차 함수의 그림을 모르잖아. 4차 함수의 그림을 모르는데 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거든? 1차, 2차, 3차, 4차가 되거든. 자, 그래서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이런 4차 함수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 그럼 질문의 답을 구하면 질문의 답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음수죠. 또 1부터 2까지가 음수죠. 이해된 거 맞나요? 이렇게 했더니 문제는 방금 쌤이 구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라는 범위의 값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에 포함이 되나? 포함이 안 되네? 그치? 그러면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네? 이랬을 때는 이게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플러스 m이면 이 밑줄 친 녀석의 값 이런 값이 되면은 안 되네.
지금 포함관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숫자 값이 이러면 될까? 숫자를 약간 바꿔볼게. x 플러스 2하고 x라고 한번 해볼까? x 플러스 2하고 x라고 해보면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빵 1이 빵 나온 값들이죠? 그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아래에 있는 녀석의 값, x축과 아래에 있는 녀석의 값은 여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x의 값이 마이너스 2까지 또는 0부터 1까지인가? 된 거 맞아요? 이렇게 되면 포함관계 성립하는 건가? 그러네. 포함관계가 성립하네. 된 거 맞아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0과 1 사이 있는 숫자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포함관계 성립에서 이 명제가 참이 되죠, 지금. 아까랑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거랑 차이점이 뭐지?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두 개의 근을 갖는 건가? 아니, 여기 새로운 두 개의 근이 아까는 선생님이 마이너스 4하고 2를 가지고 얘기했거든. 여기 지금 요 녀석의 근의 값이 밑줄 친구의 근의 값이 존재한다면 그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 있을 때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 있을 때 그때 되는 모양이야. 이해된 거 맞아요? 또는 여기 들어갈 녀석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뭐 4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 그럼 이 녀석의 값은 판별식을 적용하면 판별식이 뭐가 돼? 판별식 음수가 나오나? 판별식 음수면 근이 있어 없어?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3하고 1에서만 만나고 다른 데서 교점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0보다 작은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는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요 녀석의 값이 판별식이 m제곱 마이너스 4m인가? 저거의 판별식의 값이 음수가 되면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을 거라서 p집합과 q집합은 같은 집합이 될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m값의 범위를 구했더니 m값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입니다. 판별식이 빵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볼까? 판별식이 빵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판별식 빵 나오는 m값이 누구야? 야, m값이 0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m이란 값이 0이면 x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인가? 그런데 완전 제곱식이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1에서 만난다는 얘기네? 0보다 작은 값은 이때 0보다 작은 값인 것 같은데? 그럼 포함관계 성립하는 건가? 그러네, 성립하네. 이 포함관계 성립하니까 명제는 참이네. m값이 0이어도 참인 거네. 이번 m값이 4인 거 한번 검토해 볼게. m값이 4라고 한다면 여기는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서
x-2의 제곱인가? 그러면 이 녀석의 그림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고 2에선 접하는 건가? 그 0보다 작을 때가 언제야? 이때만 0보다 작은 거니? 0보다 작은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의 범위에 포함이 되네. 즉 m값은 4여도 되는 거네.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판별식 값이 0보다 컸을 때가 문제야. 판별식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여기서 근이 두 개 있잖아. 그 근 두 개가 판별식 0보다 크면은 근의 값이 이렇게 있을 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알파고 베타면 0보다 작은 녀석의 값은 절대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이너스 3의 왼쪽의 숫자고 1의 오른쪽의 숫자는 여기 범위에 포함될 수 없죠?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되는 것도 있었다며. 되는 거는 이런데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두 개의 근이 있는 건 된다고? 그러면은 나의 바램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의 값을 빵이라고 놓은 방정식이 아르르 블록인데 근이 두 개 있을 거야.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니?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수근근수의 문제인 거네? 수근근수의 문제니까 뭘로 풀어야 돼? 근이 붙어 있으니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사용할 까지 근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은 판별식 값이 0보다 커서 두 개의 근이 있을 때 푸는 중이야. 아까 근이 없을 때 근이 중근일 때는 했어. 지금은 근이 두 개였을 때 문제를 푸는 중인데 그때 m값은 0보다 작던지 m값은 4보다 큰 상태거든? 대칭축의 값을 조사하는 중이다. 대칭축 값이 누구야? 대칭축 2분의 m이라는 녀석의 값은 요게 대칭축인데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대칭축의 값도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겠네. 그래서 m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부터 2까지가 m값의 범위입니다. 이제 함수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보통 수근근 그러면 숫자가 한 개니까 하나만 대입하는데 지금은 수근근수라 숫자 두 개거든. 둘 다 대입하려고 하거든.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한 건 0보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하는 중이야.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됐나요? 그 다음은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했더니 1이 나오나? 1 대입한 건 1인가요?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네. 따라서 m값의 범위를 구했더니 m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큽니다. 여기 나온 모든 녀석의 공통되는 범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공통되는 범위가 누구야?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2까지? 근데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2까지 중에 0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0까지? 근데 0부터 2까지는 4보다 큰 녀석이 공통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4보다 큰 녀석과는 공통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건 이거밖에 없네. 지금 이 범위 중에 0보다 작고 4보다 큰 범위 중에 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0까지인 것 같은데? 됐나? 근데 이거 한 가지 선생님 생각 안 했다. 뭘 생각 안 했냐면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안 했다. 마이너스 3대입에서 빵, 1대입에서 빵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마이너스 3대입에서 1대입에서 빵이 발생한다면 요 식이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이것도 완전 제곱식,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니? 고관을 빼먹었네.
그렇게 된다면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된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 같거든? 4차 함수가 마이너스 3에서도 완전 접신에 접하고 1에서 접할 거거든. 그럼 0보다 작은 게 있어, 없어? 0보다 작은 거 없습니다. 0보다 작은 게 없다는 말은 공집합이라는 얘기네? 공집합은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포함되는 거니? 모든 공집합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되는 거네? 아무것도 없는 녀석은 임의의 집합에 다 부분집합이거든. 그러니까 저 돼. 아, 그럼 등호가 들어도 되는 거네. 함수값에 등호가 들어가도 하자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함수값에 등호를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이제. 0부터 이거 다 되거든? 다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 같으면서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네.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9, 최대값은 4, 곱하는 세의 값은 마이너스 9. 이 문제는 실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있으니까 쌤은 구경을 시켜준 거고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4차 함수까지 배우고 나서 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은 출제하면 안 되는 문제야. 근데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 이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어. 근데 지금은 나오면 안 되는 문제야, 실은. 아마 장성고든 창평고든 시험 주제는 출제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어렵죠? 네.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몇 번이죠? 892번으로 왔습니다. 자, 892번은 실수 x값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a를 모르고요. 두 번째 조건은 b를 모르는데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상 개수가 필요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p가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참여해야 돼.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걸 만족하려면 이 녀석의 값의 최고차항계수는 이 부동호 방향과 똑같습니다. 최고차항계수는 저 부동호 방향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1인가?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은데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넣을 겁니다. 최고차항계수와 1차항계수도 똑같은 문자에 있는 거 아니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이것만 만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면 충분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P이면 낙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P이면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의 값은 진리집합이 모든 실수입니다. 첫 번째 문장 때문에. 앞에 거는 모든 실수의 집합인데 충분 조건이라고? P라고 하는 세의 값은 Q의 여집합에 포함돼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하는 게 참이라고? 근데 왼쪽으로 화살표 가면 안 된다고? 충분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 근데 앞에 건 모든 실수라며. 모든 실수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뒤에 것도 모든 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갑자기 애매해지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조건 P이다. 첫 번째 명제가 참이다. 참이려면은 P집합은 A의 값이 이 사이에 있어가지고 모든 실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P집합은 모든 실수의 집합입니다. P집합은 모든 실수의 집합입니다. 모든 실수로 선생님 쓴 거거든? 근데 충분 조건이 되려면 낙Q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낙Q도 모든 실수해야 되는데? 낙Q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충분 조건인데 모순이 발생하는 필충분 조건 돼버리는데?
환장하겠네. 필요 충분 조건이라 써놓지 왜 충분 조건이라 써놨대?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지 똑같은데. 음, 일단 하면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자. P라는 집합은 지금 실수 전체 집합이거든? 근데 Q라는 집합이 공집합이 돼야지만 돼. Q가 공집합이 돼야지 Q의 여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되거든. 내 말 제대로 된 거 맞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망설였던 이유는 P도 전체 집합이고 Q의 여집합도 전체 집합이면 P하고 Q는 포함관계, P하고 Q의 값은 포함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집합이 돼버려. 같은 집합이 돼버리면은 반대쪽으로 하는 것도 참이 돼버려가지고 충분 조건이 안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이 돼버려. 그게 지금 선생님 망설인 이유야, 지금.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전체 집합을 포함하려면 전체 집합밖에 없잖아. 전체 집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전체 집합밖에 없어. 일단 진행한 다음에 숫자로 대입해서 다시 검산도 해보자. 지금 선생님은 Q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었으면 좋겠고 Q의 값은 공집합이었으면 좋겠거든? Q의 값이 공집합이 되려면 0보다 작은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 0보다 작은 게 없으려면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 아래 블록의 함수가 있으면 0보다 작은 게 없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판별식 값은 0보다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네? 자, 판별식 값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9인가?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을 때가 교점이 없어서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않겠군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인가?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런데 충분 조건이었으면 좋겠다가 지금 걸림돌이거든? P면 나프이드가 충분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문제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아이씨, 교육청 문제 하자 있었나 이거? 자, 일단은 A라는 값이 정수라면서요. A하고 B라고 하는 값들이 A라는 녀석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빵, 1의 값이 A 값이고요. B의 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 2의 값이 B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거든. 그랬을 때 검산까지 할 이거 지금 3가지고 이거 5가지니까 최대 15개인데? 최대 15개인데? 아씨, 하자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선생님이 검산해보고 있는 중이거든? 만약에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이고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라고 해볼까? 첫 번째 거는 1 들어갔더니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이죠.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의 값이 0보다 커났습니다. 그럼 이건 P라고 하는 집합은 모든 실수입니다. 그 다음 B한테 2를 대입하게 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의 값이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5보다 큰 값이라서 0보다 작은 건 없습니다. 그럼 Q라고 하는 집합은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러면 P라고 하는 녀석과 Q의 여집합은 둘 다 모든 실수 집합으로 같은 집합입니다. 같은 집합이면은 P라는 조건과 나Q라는 녀석의 값은 충분 조건만 되는 게 아니라 필요 충분이 돼가지고 두 번째 조건의 모순입니다. 그러면은 1과 2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수상 개수의 값이 다해서 15개보다 줄어들겠지? 근데 이 문제 출제 답이 선생님 생각엔 답이 1번일 것 같거든?
그리고 이 문제가 필요 충분 조건이었을 때 성립하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답이 몇 번인지 봐봐봐. 1번이 맞아?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가 오류가 없으려면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어야지 모순이 되지 않아. 나 말 이해됐을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약간 하자가 있는 문제야.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없어요.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름이 항등식이 뭔지는 아시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예를 들어서 뭐 x, 2x 플러스 4라고 하는 녀석과 2 곱하기 x 플러스 2는 뭘 대입하든지 무조건 똑같은 식이죠?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를 알 것 같아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의 값이 2였을 땐 참이지만 x가 2가 아니었을 때는 거짓이 되는 거죠. 항등식과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경우에 따라 성립하는 등식. 그런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도 있고,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의 값은 뭐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건 항상 성립하나요? 실수값이라고 한다면 A가 실수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성립하나요? 그죠?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다니까 항상 성립하는 게 있고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건 2보다 같은 것만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하는 거고 2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이런 녀석의 값을 일반적으로 그냥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조건 부등식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이건 특별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그런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이름이 뭐야? 이름 지어봐요 하면 애들이 보통 항부등식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하지만 항부등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같은 경우에 절대부등식이라고 칭하는데 절대부등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실수의 값을 제곱하면 0보다 같습니다. 항상 성립합니다. 절대값은 항상 0보다 같습니다. 이거는 절대부등식입니다. 무조건 성립하니까요.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0보다 같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립할 거고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값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 외에는 완전 제곱식 값도 0보다 같은 건가? 그래서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써 있으면은 이것도 항상 0보다 같겠네?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그 이외에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0보다 같다가 절대부등식이 되려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겠죠? 모든 실수에도 성립할 테니까. 이러면 이것도 이 조건만 있으면 절대부등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이건 항상 성립할까요? 최고차항계수 양수죠. 판별식 음수죠. 항상 성립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쓴다면 이거 항상 성립할까요?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판별식 조사하시면 되잖아요. 판별식이 누군데요? 9 마이너스 16이네요. 정신 차리세요. 판별식 계산 9 마이너스 16이니까 판별식 음수인가요? 항상 성립하겠네요. 판별식 음수는 양수일 테니까요. 내 말 지금 이해되니? 아예 이해 안 됐어 지금. 됐어? 네. 그러면 책에서 소개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몇 개 구경해보자. 다음 중에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하거든? 첫 번째 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아니면 어떨 때만 일부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이건 조건 부등식인가? 마이너스 5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성립하지만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를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대부등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거는 완전 제곱식은 0보다 같은데 0보다 같은 거에 2까지 더했으니까 왼쪽 값은 2보다 카 나왔습니다. 2보다 같으니까 뭘 대입해도 양수입니다. 이건 절대부등식입니다.
얘가 절대분식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차항계수의 양수이기 때문에 판별식 값이 음수인지만 조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별식 값이 음수인가요? 판별식이 음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 양수, 판별식이 음수니까 모든 실수도 0보다 큽니다. 두 번째 방법,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제곱식 플러스 4분의 3인가? 이걸 전개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거든. 완전제곱식은 0보다 큰 것 같은데 4분의 3을 더했으니까 이 값은 4분의 3보다 큰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입니다.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확인하든지 판별식 값을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은 대소관계는 좀 이따 보고요. 대소관계 비교하는 걸 지금 하라고 하네. 선생님은 절대부등식을 강조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일단 절대부등식을 좀 몇 개 확인해 봅시다. 우리 책에서 소개하는 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게 두 번째 경우인 것 같거든? 두 번째 케이스는 완전 제곱식인 것 같아. 첫 번째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가운데가 플러스일 때죠. 가운데가 플러스일 때는 당연히 실수의 값을 제곱했으니까 0보다 같은 건 무조건 성립합니다.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때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것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절대부등식이 맞습니다. 첫 번째 녀석의 값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은 a 플러스 2분의 b를 제곱했을 때 뒤에 4분의 3b제곱을 더해야지만 이거 왼쪽이랑 똑같은 값이거든. 이거 전체의 제곱, 실수의 제곱, 이것도 실수의 제곱의 4분의 3b니까 0보다 큰 같은 게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a 마이너스 2분의 1 b제곱 플러스 4분의 3b제곱이거든. 그래서 0보다 큰 같은 것끼리 두 개 더 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녀석을 마주치시면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어서 0보다 큰 같고요. 이것도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누군가 더 더해져 있는데 당연히 0보다 큰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들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A한테는 X를 B한테 1을 갖다 대입한 거 많이 묻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값이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빵이고 B가 빵이면 빵이 될 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빵이 될 수 없다?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제곱식 플러스 4분의 3이기 때문에 4분의 3보다 항상 커서 빵은 될 수 없어. 그래도 이렇게 쓴 것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이렇게 쓴 것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4분의 3보다 큰 것 같기 때문에 0보다 크다고 할 수도 있고요. 4분의 3보다 큰 것 같기 때문에 0보다 큰 것 같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유사한 녀석들은 엄청 많습니다. A한테는 X를 B한테는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이것도 맞는 말,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쌤이 지금 대입한 거는 A한테는 X를 B한테는 2를 대입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셀 수 없이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고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숫자를 갖다 대입한 걸로 생각하면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모든 녀석의 판별식이 음수인지 확인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일 것 같아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곱셈 공식을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가 공식이 뭐가 있었지? 2분의 1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인가? 따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큰 같습니다.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b, c가 모두 똑같으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그럼 얘도 항상 성립하겠네?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는 값도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거였던 것 같은데 곱셈 공식이? 그래서 완전 제곱식만 다 더했으니까 이 값도 0보다 커 나왔습니다. 얘는 a, b, c 세 개가 똑같은 숫자기만 하면 0이 될 수 있고요. 얘는
A, B, C가 모두 0이었을 때만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0이 아니어도 0이 될 수 있고요. 이건 0이 돼야지만 0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까지 보고 갈까?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이 성립하는 걸 증명해 보세요.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이 절대 부등식인 걸 증명해 보세요.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녀석은 대부분 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됩니다. 얘는 완전 제곱식 맞지? a-2b 자체 완전 제곱식인가요? 실수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졌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만 보여주면 끝납니다.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숫자 두 개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a-b의 값 빼가지고 뺀 녀석의 값이 0보다 크다면 a가 큰가 b가 큰 거야? 똑같다면 ab가 똑같다는 얘기죠? 작으면 b가 더 큰 건가? 이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등식 통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기. 이게 첫 번째 두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이 a라고 하는 숫자를 b로 나누겠는데 1보다 크다면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죠? 똑같다고 한다면 ab가 똑같은 거고요. 1보다 작으면 분모에 있는 b가 더 큰 거죠? 나눈 녀석의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통해서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어떤 숫자가 a, b라고 하는 숫자가 양수인 걸 전제로 거듭제곱을 몇 승을 하든지 간에 대소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명제는 참인 명제입니다. 거듭제곱의 값을 없애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피어출문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a라는 숫자고 b라는 숫자의 대소관계를 밝히라고 할 때 여기에 루트가 있으면 제곱해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루트를 뗀 양수 두 녀석의 대소관계도 바뀌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소관계는 제곱에서 빼는 녀석의 값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곱에서 뺀 건 지금 양수인 걸 전제로 합니다. a, b의 값이 a도 양수고 b의 값도 양수였을 때 제곱에서 뺀 녀석의 값이 0보다 크면은 a가 크다. 같으면은 ab가 똑같다. 작으면은 b가 더 크다. 일반적으로는 거듭제곱에서 빼는 방법을 통해서도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 제곱에서 뺀 녀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렇게 대소관계를 확인할 겁니다. 분수가 나오면 무조건 통분해서 뺄 겁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지금 a가 양수, b값도 양수인데 a가 더 큰 값이라고 합니다. 구하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두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서술형 문제 나오면 무조건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려고 합니다. 두 녀석의 값을 빼게 되면 통분할 수 있습니다. 통분했더니 부모의 값은 b 곱하기 2b 플러스 1인데 앞에 있는 분자의 값은 2ab 플러스 a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ab 플러스 b인가요? 소거된 다음에 남은 녀석의 값은 분모의 값들은 어차피 a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양수값인데 분자에 있는 a-b의 값은 a가 더 크기 때문에 양수인가요? 그럼 뺀 녀석의 값이 양수값이니까 왼쪽 값이 더 큰 거죠. 그렇게 분수가 주어지면은 빼가지고 대소관계 따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숫자 두 개의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a하고 b라는 녀석의 값은 실수값이라고 얘기했고 문제에 주어진 두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사용할 방법은 빼기를 사용해서 대소관계 비교하려고 합니다. a의 제곱 플러스 5b제곱에서 4ab를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게 되면은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네.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까지가 완전 제곱식. 남은 녀석의 값은 b제곱입니다. 따라서 a-2b의 완전 제곱식에 b제곱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커났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값은 0보다 커났습니다. 단 언제 등호가 성립할지는 좀 얘기 좀 합시다. 어떨 때 0이 될까요? 제곱하기 전의 숫자 동시에 0이었을 때 0 되는 거죠? 그럼 b가 0이란 얘기네? b가 0이면 a는 누구란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a하고 b의 값이 모두 0이었을 때는 등호가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가 있을 때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제곱해가지고 빼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값을 제곱한 거에서 루트 A 플러스 B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을 뺨으로써 대소관계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A, B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도 양수, 이 값도 양수입니다. 둘 다 양수인 걸 전제로 제곱한 다음에 뺐습니다. 뺐더니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2 루트 AB 플러스 B가 됐는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B인가요? 남은 녀석의 값은 결국 2 루트 AB만 남을 겁니다. 그 값은 AB의 값이 양수값이기 때문에 양수인가요? 즉 앞에 있는 값이 그냥 크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세 번째로 갔습니다. 5의 8승과 3의 12승의 대소관계 비교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n승의 값에 대해서 n승을 없애도 둘 다 모두 양수라고 한다면 대소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개의 숫자는 양수값이죠. 지수의 값이 8승과 12승이 있습니다. 8승, 12승의 값을 차수의 값을 낮추고 싶거든?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하려고요. 앞에 거는 5의 제곱의 4승,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3의 3승의 4승인가요? 4승과 4승을 떼버리면 되겠다. 4승, 4승을 떼버리면 25라는 숫자하고 27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죠.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들이 진짜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워밍업 했고요. 이제 또 공부하는 것 중에 외워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설명합니다. 다음을 증명하세요라고 시험에 나오면 증명만 하면 돼. 뭐 어렵게 뭐 있어. 첫 번째 건 2항에서 빼려고 합니다. 나의 바람은 이 녀석에서 이걸 뺀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것만 보여주면 증명은 끝납니다. 뺀 녀석의 값은 완전 제곱식이 될 것 같고요. b제곱만 따로 쓰게 되면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a-b의 제곱이고요. 뒤에 건 b제곱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커놨습니다. 단 등호에 대한 설명은 좀 붙이려고 합니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b의 값은 0이어야 되고 앞에 거 a-b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a, b 모두 0이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나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건 제곱에서 빼야 되겠네요? 제곱에서 뺄 건데 AB가 양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변값도 양수값, 우변값도 양수값입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빼고 있습니다. 앞에 걸 제곱했더니 A-B, 뒤에 걸 제곱했더니 A-2 루트 AB 플러스 B인가요? 빼겠습니다. 뺐더니 A는 소거됐고 남은 녀석의 값이 2 루트 AB 마이너스 2B인가? 근데 B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루트 B 곱하기 루트 B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녀석의 값을 2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곱하기 루트 B라고 쓸 수 있네? 근데 문제에서 A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는 양수, 루트 B도 양수, 이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값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호가 성립하면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는 얘기해야 되는데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 말할 필요가 없겠네? 자, 지금 절대 부등식에서 앞에서 봤던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험에 출제하는 거는 꼭 강조해가지고 시험을 테스트하는 내용에 벗어나 있습니다. 절대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첫 번째, 산술 기하 평균. 두 번째, 코시 슈발츠 부등식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학교의 기출문제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한다면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a 플러스 b, 우리가 기존에 알던 두 숫자의 평균값, 이건 산술 평균입니다. 더해서 일어나는 거.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두 개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녀석을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분의 2 곱으로 쓰는 것도 있거든? a 플러스 b분의 2ab라고 쓰는 게 선생님 지금 합분의 2 곱이라고 썼거든, ab에 대해서. 첫 번째 거의 이름은 산술평균, 두 번째 거 이름은 기하평균, 세 번째 거 이름은 조합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숫자가 2, 4, 6, 8, 네모, 12. 네모는 누구일까요? 일정하게 더한 누군가를 더해서 나가는 숫자에 대해서 가운데 숫자가 10인 건 뻔히 알죠. 이럴 때가 우리는 산술평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2, 4, 네모, 16이라고 쓰겠습니다. 네모가 누굴까요? 네모는 8인가요? 계속 2를 곱한 건가? 이럴 때 가운데 있는 숫자를 구할 때가 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12) 6, 4, 네모. 눈치를 못 챘겠지만 5분의 11을 쓰는 순간 눈치챘을걸? 1분의 12, 2분의 12, 3분의 12, 4분의 12. 네모는 3일 겁니다. 이거는 역수의 값이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 이런 숫자를 역수의 값은 12분의 1씩 증가하고 있니? 일정하게 증가하는 숫자의 역수의 값을 이런 녀석의 값을 조화롭다라고 얘기해.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조화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화롭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세 개의 숫자에 대해서 가운데 걸 구하려고 하는데 가운데 녀석의 값이 양쪽 끝에 있는 두 숫자의 합분의 이 곱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분모의 값이 5분의 32? 분자의 값이 96? 약분했습니다. 약분했습니다. 진짜 3이네? 자, 어떤 경우가 산술평균인지 어떤 경우가 기하평균인지 어떤 경우가 조합평균인지 설명해 드린 건데 말이 와닿지 않을까봐 숫자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들은 양쪽 끝에 있는 녀석의 값을 곱하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된다? 산술평균과 조합평균을 곱하게 되면은 가운데 거에 제곱이 되는 성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부등식 파트를 하기 때문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은 이 순서대로 점점 작아집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관계를 따지려고 합니다. 2분의 a 플러스 b라는 녀석에서 루트 ab를 뺐을 때 0보다 같은 것만 보여주면 지금 증명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1로 묶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ab의 값이 양수인 걸 전제로 합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대소관계는 다 양수인 것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걸 2분의 1로 묶어주면 a의 값은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의 값은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나요? 2분의 1로 묶었고 a는 루트 a의 제곱, b의 값은 루트 b의 제곱. 어렵지 않은데 한 템포 있다 이해하는 이유는 뭐죠? 자, 주어진 녀석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니? 그러니까 0보다 큰 같은 거죠. 그러니 앞에 있는 값이 더 커놨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어떨 때 이 등호가 성립할까? 어떨 때 빵이 나올까? a, b가 똑같으면 빵이 나오겠죠? 산술기하 평균은 a, b의 값이 똑같으면 여긴 등호가 성립합니다. 두 번째, 조합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관계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조합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관계를 따지려고 하는데 루트 ab에서 a 플러스 b분의 이 ab의 값을 빼주면 이 값이 0보다 같으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빼겠습니다. 뺄 건데 공통된 녀석의 값을 a 플러스 b분의 루트 ab로 묶어주겠습니다. 앞에서 남는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b가 남죠.
앞에 건 a 플러스 b를 곱해야지 이게 나오죠? i 되는 거 맞아요? a 플러스 b의 값이 요게 지금 a 플러스 b군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분의 루트 ab를 묶었으니까 남은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ab인가요? 이것도 완전 접식인 것 같은데 어차피 ab의 값은 양수값이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군요. 그러니까 0보다 커났습니다. 그리고 a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산술기와 조합평균의 값은 a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시험에서 물어본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시험에서 물어본 요소는 증명하세요. 서술형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술 평균의 값이 기하 평균보다 큽니다. 양변의 2배도 성립합니다. a 플러스 b의 값은 2 루트 ab로 이게 성립합니다. 단 등호는 a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여기다 숫자 대입한 걸 엄청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합의값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고백값의 최대값을 구할 때 문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x 더하기 x분의 2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a가 x, b가 x분의 2입니다. a하고 b에다 대입하게 되면 산술기하 평균에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군요. 나 지금 a한테는 x를 b한테는 x분의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주 한 템포 늦게 이해하는 이유가 뭘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럼 x값이 약분돼서 남은 녀석의 값은 2루트인가요? 그래서 이 값은 가장 작은 값이 2루트이어서 최소값이 2루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값이 2루트가 되려면 등호가 성립해야지 최소값이 2루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소값이 2루트가 되는 x가 누구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x라고 한 녀석과 x분의 2가 ab라 이게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즉 x의 제곱의 값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은 양수인 걸 전제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걸 만족한 x의 값이 루트 2인가요? x가 루트 2일 때 최소값이 2루트입니다.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거기다 두 배한 거한테 숫자를 대입할 수 있나요?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나요? 이게 물어본 요소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시험에 꼭 출제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사용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코시-슈왈츠 부등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코시-슈왈츠 부등식은 긴 녀석이 짧은 것보다 크다가 코시-슈왈츠 부등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써봤더니 왼쪽 값이 길고 오른쪽 값이 짧습니다. 긴 녀석의 값이 짧은 것보다 큽니다. 이게 코시-슈왈츠 부등식입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왼쪽 걸 전개한 거에서 오른쪽 전개한 걸 뺀 녀석의 값이 0보다 같으면 증명이 끝납니다. 왼쪽 거 전개하겠습니다. 왼쪽 거 전개했더니 오른쪽 거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a제곱 x제곱 소거됐고요. b제곱 y제곱 소거됐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이 지금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x by ax by는 곱하기니까 순서 바꿔 쓸 수 있죠? b제곱 x의 제곱 이것 자체가 완전 제곱식인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실수의 값을 제곱했으니까 0보다 커났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값이 더 커났습니다. 긴 녀석의 값이 짧은 것보다 큽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할까요? ay의 값이랑 bx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할까요? 이거를 선생님이 ax로 양변을 나누게 하면 a분의 p x분의 y 이거 맞나요? a분의 b와
x분의 y가 똑같은 등호가 성립하나요? 분수값은 이거 두 개 바꿔 쓸 수 있나 모르겠다. 이거 두 개 바꿔서도 되니? 내가 6분의 10이라는 녀석과 이거 2인가? 1분의 2의 값은 똑같은 거니? 대각선끼리 바꿔서도 되니? 2분의 12하고 1분의 6은 똑같니? 얘는 맞니? 그러니까 a분의 x라는 녀석과 b분의 y의 값이 똑같아도 등호가 성립하겠네? a분의 b, x분의 y가 똑같아도 되고요.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고요.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똑같아도 등호가 성립하겠네. 근데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은 외워서 대입만 하면 되거든? 문제의 유형이 몇 가지 다른 유형이 있어서 좀 그건 배워야 되는데 산술기하 평균은 공식만 외워서 대입하면 되고 코시-슈발츠 부등식은 공식을 외우는데 대입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코시-슈발츠 부등식이 좀 더 어렵습니다. 여기다 우리는 숫자 대입만 연습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녀석의 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순한 합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합의 값의 최소값은 무조건 산술기하 평균인데? 그래서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은 두 개 숫자 양수였을 때 산술기하 평균의 2배한 여기다 대입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B한테 A분의 1을 대입해서 A 더하기 A분의 1 최소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B한테 A분의 1을 대입했더니 오른쪽은 그냥 2인가?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A 더하기 A분의 1은 2보다 큰 나왔군요.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최소값은 2가 답입니다. 꼴랑 공식 여기다 대입하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질문이 언제 최소값을 가지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A, 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A하고 A분의 1이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때 A값이 누구예요? A값은 양수를 선택해야 되니까 A값 1인 거죠.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최소값이 누구인가요? 어떨 때 최소값을 가지나요?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이런 거를 시험 보기 전에 수백 문제를 풀고 시험 볼 거라서 아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A분의 4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지금. A 더하기 B,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내가 그냥 너희들한테 형태만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거든? 한 덩어리가 있으면 산술기하 적용하면 돼요. 세 덩어리가 있으면 산술기하를 이거 산술기하 평균, 이거 산술기하 평균, 이거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두 덩어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개를 먼저 한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합니다. 한 개면 바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합니다. 두 개면 반드시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합니다. 세 개면 각각의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합니다. 방금 말한 녀석을 머릿속에 꼭 붙들고 있읍시다. 자, 문제가 여기 있는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증명하라고 하니까 난 산술기하 평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A 더하기 A분의 4라는 녀석의 값이 두 개 숫자 합인데 두 개 숫자 합의 값은 2루트 두 개 곱의 값보다 커놨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2 곱하기 루트 4기 때문에 2 곱하기가 4가 되는 거죠. 증명 끝입니다.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고요?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나요? A가 누구일 때 성립해요? A가 2였을 때 등호가 성립하나요? A가 양수니까요. 최소값이 4, 저 부등식은 성립하는데 단 등호는
A가 2일 때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써주면 완벽한 답입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덩어리가 두 개 있습니다. 괄호가 두 개 있습니다. 반드시 전개한다면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전개해야 됩니다. 두 개면 전개. 전개하고 있습니다. A를 곱하고 있습니다. A를 곱했더니 1 더하기 B분의 A, B 곱하고 있습니다. A분의 B 플러스 1인가요? 나는 이 녀석의 값이 4보다 큰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값이 왼쪽 값을 전개했더니 1 더하기 1은 그냥 숫자 1하고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B분의 A라는 녀석과 A분의 B가 남는데 나는 산술기하 평균을 밑줄 친 거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아이 눈이 정확하게 집중되는 눈이 아닌데 방금? 지금 왼쪽의 녀석의 값은 2를 똑같이 내려 쓴 거에 불과하고요. 쌤은 밑줄 친 녀석의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더니 2 루트 2개 곱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2 더하기 2여서 4가 최소값인가요? 문제가 물어본 녀석의 값은 좌변값은 계산했더니 4보다 커졌기 때문에 증명은 끝났습니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AB에 해당한 녀석의 값 이거 두 개가 산술기하 평균은 AB에 해당하는 값이었니? A하고 B가 똑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대화성끼리 곱했습니다. A제곱과 B제곱이 똑같아야 됩니다. AB는 양수입니다. 즉 AB가 똑같을 때 등호는 성립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AB의 값이 양수였을 때 최소값 구하세요. 두 번째 문제는 식을 하나 드릴 테니까 AB 곱한 값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 보통 수업 시간 중에 산술기하 평균 통달하게 되는데 나 너희 둘의 눈빛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아예 눈빛 썩어가고 있고요. 현주도 지금 한 박자 느리게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가 가진 집중력을 다 사용하는 거거든? 에너지를 아껴놨다가 지금 수업 시간에 써야지. 자, 첫 번째 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덩어리가 두 개짜리다. 가로 두 개입니다. 반드시 전개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전개했더니 A 곱하기 A분의 1, A 곱하기 B분의 4, B 곱하기 A분의 1, B 곱하기 B분의 4 전개했습니다. 전개했더니 이 녀석의 값은 5 더하기 B분의 4이라는 녀석과 A분의 B의 값이 있습니다. 나는 이 두 개를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5라고 하는 숫자는 똑같이 5라고 썼고요.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고 있습니다. 2루트 두 개 곱의 값을 썼습니다. 그럼 최소값이 누구란 얘기야? 5 더하기 2루트 4니까 9가 최소값이란 얘기인가요? 아예 된 거 맞아요? 이해 안 됐어요? 5 더하기 2루트 4, 루트 4는 2 곱하기 2는 4 더하기 5는 9. 됐나요? 자,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 먼저 말할까?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죠? AB에 해당하는 B분의 4의 값이랑 A분의 B가 똑같을 때 똑같으려면 4A제곱의 값이 B제곱과 똑같습니다. 둘 다 양수값입니다. 이럴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최소값은 9입니다. 문제는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쌤이 계속해서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얘기한 이유는 시험 문제가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뜬금없이 합의값에 대해서 누군지 알려준 다음에 곱의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나는 AB 곱한 값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합의값의 최소값 또는 곱의값의 최대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합의값의 최소값과 곱의값의 최대값을 구할 때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합니다. 알고 있는 건 지금 2 플러스 3b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건 12입니다. 근데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게 되면 오른쪽에 2루트 두 개 곱한 값인 6ab를 써야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고는 일단 봤는데 왼쪽 값이 12라면서요. 그럼 약분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AB의 최대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약분했더니 AB의 가장 큰 값은 6이라는 얘기인가요? 산술기하 평균 적용해가지고 최대값은 6인 거 구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나요? 어떨 때 최대값이 6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떨 때로 답할 거야?
산술기와 평균을 적용한 건 이 두 개의 숫자인가요? 두 개의 숫자가 똑같을 땐가요? 근데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10이라면서요. 똑같으면 둘 다 모두 66일 때가 똑같은 건가? 따라서 A라는 녀석의 값은 3이고 B라는 녀석의 값이 2였을 때 그때 최대값이 6입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코시 슈벌츠 공식입니다. 긴 녀석의 값이 짧은 것보다 크다. 이게 코시 슈왈츠 부동식입니다. 코시 슈왈츠 부동식은 3개짜리도 성립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코시 슈왈츠 부동식은 3개짜리여도 성립합니다. 긴 녀석의 값이 짧은 것보다 큽니다. 이게 지금 코시 슈왈츠 부동식이라는 두 명의 수학자가 동시에 발견한 이론인데 우린 그걸 사용해서 어떤 값에 대해서 범위값을 구하세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를 풀 건데 머릿속에 이게 온전하게 들어있다면 시험 보기 전에 이게 머릿속에 공식이 온전하게 들어있다면 딱 보면 숫자로 뭐 대입할지 느낌이 옵니다. 왼쪽 값이 지금 5 곱하기 3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오른쪽이 지금 ax 플러스 by의 제곱이라며. 그럼 2차 부등식인 거네? 2차 부등식이네? 15보다 작으니까 제곱한 게 15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15부터 플러스 루트 15까지 사이값인 거네? 2차식이 작으면 사이값이니까. 이해된 거 맞나요? 시험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시험은 눈치 못 채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코시 슈왈츠 부등식은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남아있는 집중력을 더 쥐어짜 볼까요? 쥐어짜. 집중력을 쥐어짜 가지고 이해가 필요한 파트입니다. 사각형 어디 갔어? 자, x하고 y의 값은 실수값이라고만 얘기했고 다음에서 첫 번째 문제는 제곱해서 4 더한 값은 4가 되는데 4x 플러스 3y의 값의 범위의 값을 구하세요. 느낌이 빡 옵니다. 나는 코시 슈발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가 친절함의 극치입니다. A, B가 누군지 알려줍니다. 땡큐. 이런 건 고맙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게 어딨어? A한테는 누굴 대입하라는 얘기야? A한테는 4를, B한테는 3을 대입하라는 얘기네. 아, 친절함의 극치네. A한테는 4를 대입해, B한테는 3을 대입해, X제곱, Y제곱은 4라고 알려줄게. 오른쪽은 4X 플러스 3Y야. 25 곱하기 4니까 100이야. 제곱한 게 100보다 작아. 제곱하면 4의 값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야. 엄청 쉽네. 이런 거 맞아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누가 못 풀어? 다 풀지. 개, 돼지, 닭 빼고 다 풀어. 왜 시험 문제로서 이런 건 의미가 없어.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A, B가 누군지 다 알 수 있게 알려주네. 친절함의 극치네. A한테는 3을, B한테는 2를 대입하래. A한테는 3을 대입하래. B한테 2 대입하래.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대해서 묻고 있어.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값이 13제곱이라고? 이것도 13이잖아. 그 최소값이 13이네. 쩐다. 아주 그냥 친절함의 극치다. 이거 맞아요? 공식만 외우면 숫자 대입하게끔 출제하는 이런 것도 시험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 다 맞춰.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 값이 4, 부피의 값이 100인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탱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옆면의 비용이 제곱미터당 10,000원입니다. 옆에 면적들은 4개의 면적이 있는데 제곱미터당 10,000원이고요. 바닥면은 제곱미터당 20,000원입니다. 물탱크를 만들기 위한 최소 비용이 알고 싶습니다. 여기가 밑면의 가로라고 할까? 여기가 세로라고 할까? 여긴 높이라고 할까?
근데 부피의 값이 100이라면서요. 부피가 100이면은 4xy가 부피인데 그게 100이라고? 그럼 xy 값은 25인 건가요? 25 맞아요? 이제 비용을 구해봅시다. 옆넓이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 넓이의 값은 4y인가? 4y가 두 개 있니 앞뒤에? xy라는 면적의 값은 좌우에 두 개 있나? 옆넓이는 4y가 두 개, xy 두 개, 옆에 건 가격이 10,000원이야. 밑넓이 구하려고요. 밑넓이의 값은 4x인가? 근데 그건 20,000원이라며. 그럼 비용의 값은 8x, 8y, 2xy가 비용인가? 근데 xy가 25인 거 알고 있다며. 8x 플러스 8y 플러스 50이 비용이네요. 이 비용의 최소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술기하평균을 알고 있습니다. 산술기하평균에다가 대입했더니 x 더하기 y의 값은 10보다 커놨다고요? 25 대입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더한 녀석의 값이 10보다 크니까 얘는 80보다 크겠네? 그래서 130 이상이겠네? 최소 비용은 130만 원입니다. 쉽죠? 산술 기하 평균 중에 문제가 다음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5번 문제를 연습 문제에서 보려고 하는데 x라는 값이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거든? x가 2보다 크면 x의 제곱의 값은 4보다 큰 거니?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태까지 문제 푸는 동안에 숫자를 빼고 문자만 놓고 봤을 때는 둘의 값이 역수관계 있는 녀석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 적용해서 최소값 구했다? 그런데 지금은 역수관계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난 역수관계 있으면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을 때 루트 속에서 지워지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의 값을 x의 제곱 옆에 있는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이기 때문에 두 녀석은 역수관계 있지 않아서 내가 여기 있는 값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여기다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 맞죠? 그때는 이 두 개가 문자가 역수관계 있게 되나요? 이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때 약분돼서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습니다. 2루트 두 개 곱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녀석과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를 곱했습니다. 이러면 딱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이쁘게 계산되어지나요? 거기다 4를 더한 녀석의 값이 최소값일 겁니다. 이 값은 두 개 약분했고 루트 25니까 5, 5에다 2 곱했으니까 10, 14의 값이 최소값인가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당신들이 약간의 조작을 좀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조작은 누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작은 왜 이런 범위를 줬을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걸 만들란 얘기구나 라고 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11번으로) 갔습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는 1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가 a, b, c를 더해서 1이라고 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수 a, b, c에 대해서 c라고 하는 녀석의 최대값도 구하시고요. c라고 하는 녀석의 최소값도 구하라고 하거든. c의 값의 범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나는 지금 c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선생님 만약 이렇게 써볼게. c-1, c-2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범위가 뭐가 돼요? C의 범위가 이런 사이값으로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알고 싶다면 C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있으면 나는 사이값으로 이쁘게 답을 쓰겠네.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럼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려면 C라는 문자에 대한 부등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식은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A, B, 니네 좀 사라져 줄래? 꺼져 이 새끼들아. 난 C만 필요해. 생각에 접근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AB를 꺼지게 하고 싶은데, AB라는 녀석의 합의 값은 1-C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3-C제곱이네? AB라는 녀석의 값을 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코시-슈가츠 공식을 적용하면 될까? A제곱, B제곱, X의 제곱, Y제곱, 코시-슈가츠 공식에 따르면 이게 성립하는데, 딱 보니까 AB, A제곱, B제곱이니까 X하고 Y는 1, 1 대입하라는 얘기네. 그래서 대입하려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1, 1 대입했더니 1, 1 대입했더니 A 플러스 B제곱이 되네? 이거 대입했더니 실화 문제는 2차 부등식이 나오네. 기가 막히네. 아주 그냥 문제 훌륭하네. 대입했더니 A제곱 B제곱의 값은 3-C제곱인데 도배했습니다. A 더하기 B의 값 1-C인데 1-C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이제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이항하려고요. 오른쪽 C제곱인데 넘겼더니 3C제곱인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가 있을 거고요. 1에서 6 뺐으니까 마이너스 5인가 봐요. 그게 0보다 작가 나왔습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인수분해했더니 3C-5하고 C 플러스 1? 그게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C의 값의 범위는 두 개 값 알파 베타의 값을 더하세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여서 풀어드린 겁니다. 지금 산수한 거 아무것도 중요하잖아요. 핵심은 C의 값에 대해서 느닷없이 A, B, C 세 개나 있는데 C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지랄이야? C의 범위의 값을 구하려면 2차 부등식이 필요한데 A, B 꺼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이 코시슈가츠 부등식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다 끝내서 오세요.